어떤 것이 세금 처리에 더 유리하다더라 잘못된 정보입니다. 업무용 차량 비용을 인정받으시려면 꼭 하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할 것 없이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세무사님 차량 구매할 때 리스가 나요? 렌트가 나요? 아니면 현금으로 살까요? 어떤 방식이 저한테 가장 유리하죠? 이 질문을 사실 너무 많이 받아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영상 링크도 같이 첨부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매 방식에 따른 차이, 그리고 세금 문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 그리고 개정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리스나 렌탈과는 다르게 현금 취득과 할부 취득은 차량을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취득록세가 즉시 발생하고 고가 차량일수록 거액의 현금이 일시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분 시에 리스를 승계하는 거에 비해서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대표자분들은 빈도수로 봤을 때 1억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취득하시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액의 현금이 차량에 투입이 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고, 그런 취지에서 이 현금 취득은 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거꾸로 요새 금리 때문에 리스 금리도 굉장히 높아져서 이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도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현금 취득 이렇게 하시는 쪽으로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교체 주기가 빠르신 대표님들이 계세요. 고가 차량일수록 현금 취득은 나중에 승계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내가 교체 주기가 5년 이내로 조금 빠르다라고 하시면 리스를 하시고, 나는 한번 구매하면 뭐 10만 킬로, 20만 킬로 굉장히 오래 탄다라고 하시면 금융비용이 없는 현금 취득이 가장 싸니까 개인적으로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금 사정하고 차량 구매 빈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자. 그리고 대표자분들의 경우에는 렌탈은 잘 안 하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번호판, 하허호 쓰기가 싫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렌트가 더 비쌉니다. 이유가 있는데, 렌탈은 차량 대여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만큼 현금이 더 나가겠죠. 그런데 이 부가세는 어차피 냈다가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어차피 대표자분들이 구매하시는 차량은 대부분 세단이나 SUV를 사실 거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이 아니라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취득과 리스, 크게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방금 전에 이 부가가치세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차피 세단이나 SUV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VAT가 면제가 되는 리스가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사업장에 영업용 차량이 필요하신 대표님들께서는 이제 경차나 승합차 등도 많이 구매를 하시죠. 그런데 이 세법에서는 9인승 차량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그리고 1000cc 이하의 모닝이나 레이 같은 경차, 그리고 이륜차, 화물차는 구입 시에 이 차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에 들어가는 주유비도 물론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장에 공제 대상 차량과 아닌 차량이 있다라고 하시면 공제 대상 차량에 들어가는 유류비 신용카드는 별도로 분류를 하셔서 세무대리인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카드로 쓴 거는 전액 다 주유비를 공제를 받아달라, 그렇게 해서 공제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비용 처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매 방식에 따라 그 비용 처리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나가는 경비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감가상각비. 차량은 자산이기 때문에 구입 비용이 한꺼번에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5년에 나눠서 처리를 하는데 연간 800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5년 만에 전부 비용으로 떨어낼 수 있겠죠. 문제는 1억짜리 차를 사도 2억짜리 차를 사도 연간 혜택을 보는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입니다. 리스나 렌탈도 동일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주유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톨비 등이 있죠. 이 모든 거를 합쳐서 연간 700만 원씩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한 대당 1,5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업무용 차량은 업무 전용 일지를 쓰시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몇 킬로를 탔고 출장을 갔는지 출퇴근을 했는지 놀러 갔는지 적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적는 케이스도 굉장히 소수이고요. 초고가 차량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연간 유지 비용이 1,500만 원 안쪽에서 끊기다 보니까 일지 작성을 안 하시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다 작성하시고 비용이 1,500 이상 되면 이 초과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것처럼
리스나 렌탈, 현금 취득에 따라서 어떤 것이 세금 처리에 더 유리하다더라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취득 유형에 따라서 비용 처리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한 대당 1,500씩 총 3천만 원을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이 차량이 업무용 차량이고 업무에 사용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과세관청에 입증하셔야 하는 책임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말 사적 용도의 차량이 여러 대다라고 하시면 주로 이용하는 한 대 이외에는 비용 처리를 좀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 명세서를 확인하고 장부에 등재를 해서 비용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 명의로 리스나 렌탈을 하고 계셨다면 사업자로 변경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이 있는 대표자분들의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가 되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월 소득에 따라 건보료를 내기 때문에 구매 방식에 따른 건보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 가입자로 건보료를 내시는 분들은 현금이나 할부 취득 시에는 차량이 이제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업무용 차량 비용을 인정받으시려면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에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2024년부터는 필수 가입이 아니었던 이 복식보기 의무자 분들도 반드시 보험 가입을 하도록 개정이 되었으니까 24년 보험 갱신 때부터는 반드시 꼭 내용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차량의 경우에는 지금 번호판 부착 이슈가 있죠. 이제 초록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차량에 대한 어떤 사적 사용에 대한 이슈가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꼼꼼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